우리 당의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에 전국의 140여 개 시군에서 4만 7천여 세대가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들에 펼쳐진 행복의 별천지대를 보면서 온 나라 인민은 우리 농촌을 현대적 기술과 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이상촌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해서 바치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우위를 깊이 통찰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이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해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가업, 우리 당과 국가가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 발전 전략을 밝혀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건설에서 산간지대는 산간지대 맛이 나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는 구에 맞게 하며 설계 역량과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 장비를 갖출 때 대한 문제, 산림집 건설을 우선적으로 내밀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촌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국가 발전의 중대 노선으로 책정하고 새로운 농촌 문명 창조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는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에 위해서 당적 국가적 지도 체계와 자재 보장 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고 설계와 시공 역량, 건설 장비, 건재 생산 기지 등 건설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구축됨으로써 농촌 살림집 건설이 전국적으로 강력히 추진됐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이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 실현을 위하여 당 중앙위원회 전원들에서 일관하게 제시한 기본 과업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당은 농촌 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협 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로 중시하고 그 올바른 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고 하시면서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또다시 천명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살림집을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산골 막바지 농장, 제일 조건이 어려운 농장에서부터 건설할 때 대한 문제, 살림집들을 해당 지대의 지형적 특성에 맞게 해마다 다양하게 건설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개변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설계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시군 건설요단 조직과 건설 장비, 자재 보장, 농촌 건설용 시멘트의 공급 및 수송, 보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은 우리 당에서 제일 중시하고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시공의 질 보장과 감독 사업, 건축물의 내부 마감과 원림 녹화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의 영도 밑에 농촌건설 정책이 법적으로 담보되고 당적 국가적인 정연한 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전국적으로 800여 개에 달하는 마감건재 생산기지들이 신설 및 증설됐습니다. 또한 생산나리들의 능력 확장 및 정비 보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각지에 380여 개의 능력이 큰 세멘트 보관고들이 일도선 것을 비롯해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 구축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과 조화를 이룬 특색 있는 원림 경관에도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촌 마을의 원림 역할을 하라는 것은 살림집 구역 전반에 대한 원림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살림집 주변에 한두 그루의 나무나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농촌 마을 원림 역할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서 새로 일도서는 농촌 마을들의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정이 좋은 키 큰 나무들과 여러 가지 꽃감목들, 과일나무들이 뿌리를 내려
현대적으로 일도서는 농촌마을들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 시작한 중대 과제인 농촌 살림집 건설을 더욱 박력 있게 추진하는 데서 나서는 제반 과업들과 당중앙이 구상하고 있는 웅대한 전망건설 계획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올해만 해도 전국의 140여 개 시군에서 4만 7천여 세대가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으며 지난 3년간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는 1,500여 개의 선경마을들이 새로 일도섰습니다. 해마다 달마다 계속 맞이하는 사회주의 농촌의 환희로운 새집들이 경사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고창한 농촌혁명이 펼친 환희로운 화폭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문화농촌의 주인이 된 복받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새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고마운 사랑과 운동에 더 높은 알곡중산으로 보답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저는 이 고장에서 50년간이나 태를 묵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몇 달 사이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우리 농장이 3년째 이렇게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고마운 운동에 애국농민으로 보답할 유리에 나를 따라 도해만지는 나라의 이 운동을 한생 영원히 잊지 않고 살려서 보답하는 애국농민들로 우린 살겠습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사회주의 농촌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전체 인민을 보다 휘양할 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 현명하게 용도하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의 농촌에서는 비약과 전견이 이룩될 것이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우리 농민들의 숙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창립 50돌세쯤 하여 봉학식료공장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전현철 동지와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장성호 동지,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봉학식료공장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전현철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께서 토전을 잡아주시어 창설된 그날로부터 충성과 애국의 마음으로 일치 단합하여 사상 정신적 앙양과 경제기술적 장성, 문화적 진흥을 이룩하며 전면적인 국가 발전의 새 시대에 상응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봉학식료공장 노동계급과 일꾼들의 힘찬 노력 투쟁과 창조의 결실들을 귀중히 여기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 따라 비상한 정신력과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나라의 식료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보탬을 주는 자랑찬 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12월 4일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 앞에서 출발 모임을 가지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전국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이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졸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을 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행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에 관통되어 있는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불같은 일념 안고 전국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은 백두산 내로의 행군길을 다구치었습니다. 조선의 녹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고 천만의 가슴마다의 무한한 혁명열 투쟁열을 심어주는 백두산종에 오른 답사행군 대원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옥 같은 충성심과 백졸불굴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할 불같은 열에 넘치어 혁명적인 노래들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전고의 밀림 속에서 자력의 마칫소리 높이 울리며 연길 폭탄을 만들어낸 투사들의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며 행군길을 타고 치온 답사행군 대원들은 무두봉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사령부 귀틀집과 대원실 자리, 구호문원 등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미령의 곳곳에 승배 있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순관녹을 깊이 새기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하며 선열들의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전국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결의 모임이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이며 새시대 천리마 정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가속화해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존진의 기치로 두루지고 나아가자. 라선시에서 총학료양소를 새롭게 개건했습니다. 경치조금 총학산 기술계에 위치한 료양소에는 광천수인 총학약수를 이용해서 만성위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거뜬히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무병장수에서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양소 개건 계획안과 저감도, 신뢰 형성화를 몸소 지도해 주시고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받들고 시에서는 료양소를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치료봉사기지로 꾸릴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공사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했으며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토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했습니다. 자연경관이 잘 살아나게 공원과 야외 휴식터에 소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과목들을 많이 심어서 주변 풍치를 덮었습니다. 라선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신영철 동지, 시안의 일꾼들이 새롭게 개건된 료양소를 다뤄봤습니다. 총학 료양소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은 인민에 대한 혼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관리 운영과 의료 봉사 활동을 활발히 벌여 인민들의 건강정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자기 단위의 밝은 전망을 신심있게 열어나가려는 근로자들의 학습열의 탐구열의가 더욱 높아가는 속에 올해에도 원격 교육체계에 망라된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생산 장성과 단위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각지의 근로자들에 대한 원격 교육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의 교육자들이 원격 교육의 실용화, 과학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올해만 해도 47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학부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자들이 자기 공장 기업소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찾아쥐고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즉시로 활용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순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졸업생들 중에는 자기 공장 기업소 생산 중상화와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창의고안들을 완성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발표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시켜 그들의 새 기술에 대한 탐구 열의를 더욱 높이고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면서 단위 발전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원격교육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선생님들의 강의도 받고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열람하는 과정에 능수섬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여러 건의 창의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만도 수십 건의 기술혁신 창의관들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수십 건의 기술혁신 창의관을 내놓은 사람들 가운데는 각 대학 원격교육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장에서는 원격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 수준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각 대학 교원들과 협의회를 자주 진행하면서 공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에서는 많은 종업원들이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돼서 공부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졸업생 수도 늘어나고 그들 속에서 기술혁신자, 창의고안 명수들도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이거 케이블 직장에 수지춘지물 압축에 유도저항 복합가열 장치를 도입해서 생산 속도를 높이고 많은 전기를 절약하는 것을 비롯해서 공장의 노동자 대학생들은 가치 있는 기술력 실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공장 케이블 생산에 필요한 차평 동띠 생산 설비, 생산 공정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력 실안. 노동자 대학생들을 적극 발동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공장에서는 특정한 어느 한두 명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을 공장의 생산 장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실천형 인재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제력기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력기 선수들이 련이은 세계 신기록 수립과 금메달 쟁취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9일 여자 59kg급 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김일경 선수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끌어올리기에서 108kg, 축혀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인 141kg, 종합에서 세계 신기록인 249kg을 성공시킴으로써 끌어올리기와 축혀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하고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그는 여자 59kg급 끌어올리기와 축혀올리기 종합에서 3개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령현 선수는 남자 73kg급 경기 끌어올리기에서 152kg, 축혀올리기에서 197kg, 종합 349kg을 들어올리고 축혀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이후 우리 선수들이 쟁취한 금메달 수는 현재까지 17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8일 가자시 중부에 모여있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무인기 공격을 가해서 1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공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44,708명에 달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올해 6월까지의 3년 동안에 집 없는 사람들의 수가 22%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방랑자 수가 2020년 이래 51% 늘어났다고 합니다. 9일 이 나라의 해당 기관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거리와 공원에서 밤을 보내거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와섬에서 최근 큰 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내리기 시작한 무더기 비에 의해서 강물이 불어나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170여 개의 마을들이 파괴됐으며
3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수십 개의 도로와 다리들이 끊어지고 많은 농경지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산타 카타리나주에 최근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8일 현재 22개 도시에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소개됐습니다. 이 나라의 민방위 기관은 한 도시에서 48시간 동안에 186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하면서 재해 발생 위험 경보를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중부 지역에 있는 깐나운 화산이 9일 분출했습니다. 화산재와 가스가 분화구로부터 3,000m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다고 이 나라의 화산 및 지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의 해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에서 7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건물이 부분적으로 무너졌으며 5명의 사망자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나라의 비상사태 기관은 건물 잔해에 사람들이 묻혀 있다고 하면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상순의 기상 상태와 예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월 상순 기간 기상 상태를 평년과 대비해보면 기온은 약간 높았고 강수량은 적었으며 해비 침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우선 기온 상태를 보면은 평균 기온은 령화 2.3도로서 평년보다 약간 높았지만 지난해보다는 매우 낮았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강수량은 1.9mm로서 지난해보다는 약간 적었지만 평년보다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해비침률은 70%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높았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곳은 12월 상순의 해비침률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2월 중순에 서해안 중부 이남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선 주로 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도 백두산에서는 개인 날씨였는데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4.8도로서 어제보다 7.8도 더 낮았고 낮 최고 기온은 령화 20.6도로서 어제보다 6.1도 더 낮았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2 내지 5m로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촌 지방으로서 9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함경북도의 문바다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약해지겠고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와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고 주룩해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 함경남도의 먼바다와 함경북도 해상, 조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강원도, 함경남도의 먼바다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해지고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이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요란군까지 요란 수역을 제비한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 모레는 강원도, 함경남도의 먼바다와 함경북도 해상, 조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일에 저기압거리의 영향으로 황해남도, 개성시와 황해북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특히 황해남도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라선시와 황해남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5일에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균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